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썩 그렇게 좋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지금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사토시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 비트코인 개수가 상당히 많이 줄으셔가지고 트레이딩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필요한 돈 아니면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중요한 건 지금 2018년 11월 30일자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뭔가 호재성 뉴스를 분명히 발표를 해요. 어쨌건 그럴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강조해서 계속 이 코인은 진짜 괜찮은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스텔라 루멘이 이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이트닝 온 스텔라 해가지고 라이트닝에 관한 그 발표를 이제 하죠. 12월 1일날. 근데 라이트닝 온 스텔라 테크니컬 스펙 앤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코인 마켓캡 10 플랫폼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타임이에요. 에버리지 트랜잭션 타임이 지금 빨간 점으로 나타내 있는 게 제일 오른쪽 위쪽에 있죠. 이게 스텔라 루멘이 가장 빠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밑에 쪽에는 XRP 있고, 옆으로 가면은 네오가 보이고, 어쨌건 그러고, 이쪽에 가면은 BTC랑 BCH가 왼쪽에는 보이죠. 그쪽에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전송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틀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뉴스만 보고 어떤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들어서 어떤 코인이 가장 빠르다 이런 거랑 비교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는 안정적인 거나 여러 면에서 따졌을 때 스텔라 루멘이 가장 강점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IBM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계속 뭐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물론 리플이라는 코인이 뭐 스텔라 루멘은 그런 걸 내놓고 하지 않지만, 리플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인사들이 또 참여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미국 정부하고 뭐 관련이 있다 이런 오피셜한 뉴스도 이제 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플보다는 스텔라가 숨겨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물론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가 좀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그래서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12월 1일날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11월 30일날 그때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인리스인데, 모건 클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 비트코인 신규 투자자 진입 전망이라고 나왔고, 여전히 신규 투자자의 진입이 전망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 배후의 암호화 기술은 가장 안전한 거래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가장 안전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기술적인 거나 그런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세력이나 기관들이 더 확실히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시스템을 채용을 하면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돌도 이게 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화폐로 써라고 세력들이 말하면 그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화력이 가장 좋았던 자산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금은은 아니에요. 금은이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인데, 많이 올랐다가 폭락을 해서 횡보를 한 지금 8년째 하고 있죠. 거의 8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후년에도 아마 올라봐야 저는 크게 못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서 그러니까 지금 상품 시장에서 만약에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금은 ETF는 지금보다 더 오르지 못해요. 단언하는데 더 오르지 못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의 대다수가 개인이며 향후 기관 투자자의 진입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폭락 장세를 연출하고 지금 장기 횡보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시기를 알 수 없는 폭락 하향 장세가 계속 되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암호화폐 투자자의 대다수가 개인이다. 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서 가져간 다음에 그거를 아마 볼륨업을 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향후 기관 투자자의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거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거는 벡트거래소의 오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시기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3월 말에서 4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라는 게 아마 출발점에 변곡점 도화선에 불을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아까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F2풀에 이달 들어 최대 80만 채굴업자가 영업 중단,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는 채굴장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올해 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올해 초구나. 그때 정도에 아마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게 막 품절 대란이 나가지고 프리미엄이 30% 40%까지 얹어져가지고 막 그래픽 카드 가격이 급등을 엄청나게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채굴 장비를 꾸려고 채굴장을 꾸렸는데 코인 가격이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채굴장을 닫을 수밖에 없고 전원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누군가들이.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거기다 대고 코인을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캘 수 있는 신제품 장비를 그러니까 좋은 칩셋을 장착한 최신형 장비를 누군가는 뒷구녕에서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팔고 있다는 얘기는 더 죽이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만약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이제 만약에 더 좋은 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면 결국에는 해시게임에서 밀려가지고 채굴장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영역이, 그러니까 눈 뜨고 이제 칼 맞는 거죠. 눈 뜨고 당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신형 채굴기를 대대적으로 팔거나 해시율이 가장 높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장악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허수아비와 그 뒤에 있는 일당들이 어쨌건 칼자루는 지고 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이제 필립 런이 조정 후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관계 느슨해질 것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웰스체인 그룹의 필립 런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되는 지금도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건재하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도 법정 화폐는 구원을 얻었다. 암호화폐의 조정도 곧 지나갈 것이다.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한다. 예,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특히 좀 더 빨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나오죠.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과 지금은 이제 커플링 관계나 아니면 디커플링 관계가 예전에는 그런 패턴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거세게 오르면 알트코인은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내리면 알트코인은 상승하고, 이래서 그렇게 한 1, 2년간은 그렇게 아마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패턴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지금 만들어서 변동성을 모르죠. 우리 개인은 그런 알고리즘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칼자루를 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계가 느슨해지면 이게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으로서 더 많이 그게 부각돼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도 알트코인은 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그게 돈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 근데 중요한 건 알트코인도 진짜 괜찮은 거는 시장에서 만약에 괜찮게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으면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아니면 그와 관련된 뭐 이더가 됐든 비트코인 캐시가 됐든 그거와 아마 커플링이 됐든 디커플링이 돼서 아마 그거와 연동될 확률도 되게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이 중요하긴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 문장 하나를 보면 되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가 가운데 쪽에 이더가 1시간 트위터 언급량이 2위, XRP가 3위예요. 근데 시총에서 지금 XRP가 2위인지 아니면 이더가 2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XRP가 아니라 이더가 다시 한번 볼륨 상승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더를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리고 지금도 점진적으로 그냥 야금야금 아주 조금씩 매수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이라는 동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수 못해요. 절대로 매수. 우리 주변에서 신규로 이거에서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말을 해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설상 그 사람들이 여윳돈이 있다고 그래도 쉽게 못 덤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50만원대 있잖아요. 50만원대도 쉽게 못 덤볐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12,000원, 15,000원대도 지금도 못 믿는 사람은 그때도 이거 투자 못했어요. 그때 이더리움이 12,000원대도 투자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현물경제 시스템에 이런 암호화폐 시스템이 생태계가 녹아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다, 이게 쓰인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발표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더리움을 200만원, 5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주고 사고 비트코인 캐시를 1500만원, 뭐 비트코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원, 7천만원, 뭐 9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나중에 그렇게 거래가 되겠죠. 거래를 하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보는 사람과 어떤 눈앞에다 갖다 놔줘도 못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건 누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성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굳어진 의식이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치관을 되게 바꾸기가 되게 쉽지 않죠. 저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 플렉시블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색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이거 투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켈빈 아이어라는 사람이 SV가 확장성, 사용성 갖춘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저께부터 이제 우지안을 까는 내용이랑 우지안 이제 빠산설이랑 아까 보시면 소송당해서 55억 뉴스 보셨죠? 그거랑 이제 하물며 또 중요한 건 SV가 어저께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게 다 대중들을 이끄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 물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건데, 저는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SV도 마찬가지로 돈이 될 거고 결국에는 BCH, ABC도 결국에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서로 간에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같이 보여지는 거죠. BTC 세그윗 코인은 일종의 환상으로 실질적인 확장성 솔루션이 될 수 없다며 현재 비트코인 SV만이 확장성 및 사용성을 갖춘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우지한 그쪽이 악재 뉴스가 워낙 많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악재 뉴스를 조금 더 좋게 보거든요. 해치펀드들이 암호화폐에서 발 뺀다, 규제 문제로 차익 실현 곤란, 중국 매체인 21세기 경제 보도는 올 들어 해치펀드들이 평균 50%를 상회하는 암호화폐 투자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문책에 직면했으며, 이에 해치펀드들이 손절을 선택하고 암호화폐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연이은 해치펀드의 퇴장이 이번 비트코인 하락장의 촉진제라며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막심하며 해치펀드도 발을 빼는 형국의 저점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해치펀드 매니저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되고 규제 문제가 비트코인을 붙잡으며
금융혁신 등 차익이 실현될 기회를 놓쳤다고 덧붙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이은 헤지 펀드들의 퇴장이 이번 비트코인 하락장의 촉진제라고 나왔는데, 저는 헤지 펀드들의 퇴장이 아니라 헤지 펀드들의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입장을 해서 지금 누군가는 밑에서 계속 주워먹고 있고, 계속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계속 쟁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티가 안 나게 하겠죠. 월가 트레이더가 BTC가 내년에 1월 달에 2,500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BTC가 3,500달러에서 6,000달러 박스권에서 거래된 이유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죠, 되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연말이나 내년 1월 언제까지 조금 상승을 해서 6,000달러대 박스권 횡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2,500달러까지 선까지 하락할 거라고 그런 분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른 분들도 되게 많아요. 월가 트레이더 이런 분들 말고 그분들이 이걸 보고 이 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 분석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왜냐면 1월달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벡트 거래소가 오픈한다고 해서 저는 호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벡트 거래소가 만약에 연다고 해도 벡트 거래소가 열면서 오히려 바닥 가격에서 벡트 거래소를 이용해서 많이 다 이제 흡수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창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연말은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리고 1월달을 조심하자. 1월달은 12월달은 만약에 나쁘지 않을 거면 어떻게 보면 1월달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에도 이제 괜히 악재 뉴스 같은 거를 정부 기관이나 뭐 거래소에서 막 해킹 뉴스나 아니면 정부 규제가 어떠니 하면서 터트리면서 이제 가상화폐가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잠깐 어느 정도까지 눌러놓고 다시 급등 장세를 2, 3월, 4월, 5월까지 가면서는 아마 실현할 확률이 높은데, 그 구간을 이 세력들은 놓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 뉴스를 한번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태국에서 과세에 관해서 그거를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다. 근데 일본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과세 방안 발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를 통해 받은 입금 또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드포크로 그러니까 하드포크로 발생한 거는 세금이나 이런 걸 낼 필요가 없고, 어쨌건 지금까지 뉴스에서 엄청난 호재의 뉴스나 그런 거는 일단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초반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텔라 루멘 12월 1일날 라이트닝에 관해서, 그리고 11월 30일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한번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조사들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사를 디테일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이딩에 임하시던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거를 구입을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물론 뭐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중장기로 보유하셔가지고 장투하실 분들은 뭐 제가 봐서 가격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다 하게 막 화끈하다 막 이런 어떤 그런 뉴스다운 뉴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오늘 뉴스에서 그래도 가상화폐에 관해서 그래도 어떤 국가들은 뭐 과세안을 방침한다던가 뭐 이런저런 지금도 세력들은 움직임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상 악재 뉴스가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계속 던져진다고 해도 저는 그것 또한 특정 코인에 관한 매집을 위한 하나의 그냥 스모크 아니면 그냥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접근 방식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꾸리꾸리한 날씨지만 오늘 하루도 즐겁게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른 뉴스에서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